유마는 별장에 도착해서 낮잠을 잤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지만 침대에 누운 지 몇 분 만에 잠이 들었다. 아마 유마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피곤했을 것이다. 숙면을 취했다. 그런데 역시 도중에 잠이 깼다. 한밤중이었다. 머리맡에 시계를 보니 오전 2시 14분이다. 게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만화 영화를 볼 때 마신 주스 때문에. 삼촌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은 점심을 포함하여 아무래도 너무 많이 마셨다. 하지만 자기 전에 한번 화장실을 갔었다. 그런데도 지금 1층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내키지 않았다. 이런 한밤중에 이 넓은 집안을 혼자서. 생각만 해도 침대에서 나오기가 너무 싫다. 그렇다고 해도 화장실 생각은 좀처럼 떠나질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참다 못한 유마는 마음 먹고 침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옆방의 사토미가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가능한 한 발소리를 내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다. 가끔가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간담이 서늘하다. 별장 안은 무서울 정도로 정적에 쌓여 있어 미미한 소리에도 또렷하게 울려 퍼진다. 그게 유마에게는 어쨌든 무섭다. 2층의 홀에도 계단에도 장명등이 켜져 있어 깜깜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약한 불빛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곳의 어둠은 시커멓다. 거기에 무엇이 숨어 있어도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다 소용없게 됐다. 계단이 꺾이는 곳, 어둠 속에 뭔가가 숨어 있다면? 내려간 복도 끝에 그게 매복해 있다면? 이라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느새 유마의 두 다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생리현상이었다. 싸면 안 된다는 생각만으로 간신히 화장실까지 갔다. 안도한 것도 잠시 침실까지 돌아갈 생각을 하니 또다시 겁이 났다. 그렇다고 화장실에 있는 것도 무서웠다. 사토미가 아닌 뭔가가 와서 문을 놓고 하면 어떡하지? 이 집에는 그녀와 나밖에 없다. 그러니 뭔가가 놓고 할 리가 없다. 자신에게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했으나 일단 무섭다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게 된다. 당장이라도 눈앞의 문이 똑똑하고 울릴까봐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문을 열기가 무섭다. 문 너머에 그것이 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건 없어. 없는 용기를 짜내어 유마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다. 단지 짧은 복도가 뻗어 있을 뿐이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새벽에는 절대로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2번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침대로 돌아가고 싶다. 짧은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더듬어 내려갔다. 그리고 눈앞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유마는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어디선가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희미하게 들리는 걸로 보아 근처는 아닐 것이다. 느낌으로는 식당 근처인 것 같지만 확실치 않다.
잠시 기다려봤지만 다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문을 열고 현관홀로 통하는 복도로 나가려는데 그는 다시 멈췄다. 누군가 걷고 있다. 문이 조금밖에 열려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 기척만은 전해져 왔다. 사토미 씨인가? 식당에 술 가지러 갔다가 응접실로 돌아가는 길인가? 하지만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다. 유마가 있는데 그렇게 밤을 새울까?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가? 그럼 누구지? 하고 생각한 순간 두 팔에 소름이 돋았다. 닭살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솟아있다. 그 상태가 너무 싫어서 유마가 울려고 할 때 그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졌다. 의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도 무서웠지만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없어진 것은 더 무서웠다. 유마는 문의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필사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정말 희미한 소리가 계단의 어느 쪽에선가 들려왔다. 2층으로 올라가고 있나? 그럼 역시 사토미 씨인가? 목이 말라서 식당에 내려온 것 뿐일지도 모른다. 조금 망설이다가 유마는 복도로 나갔다. 다만 살금살금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했다. 상대가 사토미라면 들켜도 상관없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하면 된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마주치고 싶진 않다. 이대로 침실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유마는 그녀의 침실 문이 열리고 닫히면 계단을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혀 들리지 않았다. 지금쯤이면 2층에 도착했어야 한다. 그녀가 왜 침실에 안 들어가지? 내가 잘 자나 확인하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면 빈 침대를 보고 분명 사토미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 일부러 발소리를 내면서 계단을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유마가 고민하고 있을 때 굉장히 희미한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문 여닫는 소리가 아니다. 원래 2층 홀이 아닌 좀 다른 곳에서 울린 것 같다. 다시 들렸지만 꽤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유마는 계단을 가능한 한 많이 그러나 발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2층에 도착했을 때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삐걱거리는 같은 소리가 더 위쪽에서 울렸다. 3층? 사토미가 자고 있는 침실문 근처에서 한층 더 위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처음 이곳을 봤을 때 틀림없이 2층 건물이고 옥상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동은 3층인 것을 알고 그는 깜짝 놀랐다. 아무래도 그녀가 그 3층에 올라간 것 같다. 근데 이 새벽에 도대체 뭐 때문에?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바로 아래서 유마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나 위층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로 옆에 문을 보고 그는 몹시 망설였다. 문을 열어서 사토미가 침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러다 잠 못 자겠다. 그렇게 판단한 유마는 천천히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살며시 조심스럽게 조금만 문을 열고 그 틈으로 실내를 들여다보았다.
자고 있다. 침대 옆에 켜있는 스탠드의 소형 전구 불빛 속에서 확실히 사토미의 자고 있는 얼굴이 보였다. 그럼 지금 3층에 있는 건... 덜덜 떨기 시작한 오른팔을 왼팔로 강하게 누르면서 간신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물론 올라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아래층의 어둠을 빤히 바라만 보았다. 아, 삼촌. 지극히 합리적인 해석을 하며 두 어깨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갔던 힘이 빠졌다. 삼촌이라면 밤중에 3층에 올라가도 그다지 이상하지가 않다. 업무상의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정리되어서 그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에 사실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유마는 2층 홀을 가로질러 남쪽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와 코무로 저택 정면을 내려다봤다. 차는 없다. 삼촌의 차가 보이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사토미는 침실에서 자고 있다. 그러면 3층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마는 급히 침대로 돌아와 그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날이 새기만을 빌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뜬 유마는 우선 어느새 자신이 잠든 것에 놀랐다.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았다. 의외라고 생각하며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젯밤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그 순간 이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엄청난 전율에 사로잡혔다. 어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집에서 어떻게 자나 하고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사토미에게 부탁하여 삼촌에게 연락을 해서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세타가야의 새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삼촌의 집이라도 좋다. 어쨌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간곡히 호소하자. 적어도 침대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다. 그러나 침실의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을 맞고 있노라니 어젯밤의 악몽이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두려웠던 건 분명하지만 밝고 기분 좋은 아침 햇살에 몸을 맡기고 보니 그렇게까지 난리칠 일인가 하고 좀 더 상태를 지켜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침실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소 침착했었다. 그렇긴 하지만 1층으로 내려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한 뒤 식당으로 향한다. 사토미는 없었다. 물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직 자고 있나? 만약을 위해 동쪽동의 조리실을 들여다보았지만 역시 그녀는 없다. 유마는 망설이다가 2사람 분량의 햄 달걀 프라이를 만들기로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자신은 손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새아버지가 삼촌에게 그를 부탁했고 삼촌이 다시 사토미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녀는 단지 이 집에 있을 뿐이다. 삼촌의 아내도 아닌 사토미의 입장에서 보면 유마를 돌볼 의무는 없는 것이다. 아침밥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렇다고는 해도 유마가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한 손놀림으로 프라이팬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때 미안해, 늦잠을 잤어. 사토미가 와서 솔직히 안심했다. 어머, 뭔가 만들고 있었구나? 고마워. 나머지는 내가 할게. 유마는 바로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릇을 올려놓는 등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기로 했다. 잠시 후 아침 식사가 시작됐다. 너무 구워서 타버린 사토미의 햄 달걀 프라이. 그녀는 결코 요리를 잘한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유마가 그 요리에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는 질문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오기 전날 이 집에서 혼자 계셨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생각이었지만 꽤 뜬금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증거로 사토미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분명 토모노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일이 있다며 나 혼자 남겨두고 너무하지? 바로 푸념하는 걸 보니 혼자서 코모로 별장 저택에 묵었던 것이 정말 무서웠던 것 같다. 사토미의 반응을 보고 유마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뭐? 예상외로 그녀는 놀란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히려 물었다. 그런 이상한 일이 너한테 일어났니? 순간 그는 망설였지만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은 말하지 않고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만 대답했다. 어떤 소리였어? 잘은 모르겠지만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집에서 나는 소리야. 순간 사토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이 집이 좀 오래됐잖니. 그래서 가끔 여기저기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것 같아. 실은 말이야, 나도 그저께 밤에 그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토모노리에게 전화했었거든. 그랬더니 바보야, 집에서 나는 소리인 게 당연하잖아. 라며 혼났어. 사토미도 비슷한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유마처럼 밤중에 누군가가 실내를 다니는 어떤 느낌은 받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삼촌의 말에 바로 납득하게 된 게 아닐까? 혼자라서 무서웠고 기분 탓도 있었다고 생각해. 그렇게 덧붙여 말하고 나서 사토미는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집에 가고 싶어졌니? 유마에게 물어서 그는 황급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그럼 됐지만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사토미는 유마가 걱정되는 것보다 아마 삼촌이 더 신경 쓰일 것이다. 유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 틀림없이 삼촌의 마음이 언짢아질 테니까. 때에 따라서는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걸 알기에 사토미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밤에는 너무 조용해서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유마는 그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변명을 했다. 알아. 나도 혼자 있을 때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었거든. 사토미에게 뜻밖의 그것이 통한 것 같다. 아침 식사 후 유마는 혼자서 코무로 저택 안을 돌아다녀 보기로 했다. 사토미가 안내한다고 했지만 그의 목적은 보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였다. 거기에는 조사한다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의문의 동거인 찾기이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못하겠지만 낮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그것을 확인해두지 않으면 오늘 밤도 너무 무서워서 잘 수 없다. 집 어딘가에 사토미는 반드시 있다는 것도 그에게는 든든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그녀가 따라오는 것은 원치 않았다.
저 혼자 둘러볼게요. 그쪽이 더 탐험하는 기분도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적당한 이유를 꾸며내어 완곡히 거절했다. 집안을 정말 살피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했기에 거짓말이 아닌 진심으로 얘기했다. 역시 남자라 다르네. 그러면서 그녀는 시원스럽게 인정해 주었다. 멋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주의를 줬을 뿐 나머지는 자유롭게 탐색해도 된다고 했다. 1층의 중앙동과 서쪽동에서 보지 못한 것은 중앙동에서는 현관홀에 딸린 헛간, 식당과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안방, 그 양쪽에서 나갈 수 있는 뒤의 테라스이다. 그리고 서쪽동에서는 부인방 뿐이었다. 중앙동의 동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속 건물은 텅 빈 공간뿐이어서 약간 맥이 빠졌다. 전 소유주인 코무로 토쿠야가 주인이었던 시대에는 분명 뭔가로 쓰이던 방이었을 것이다. 전혀 알 수 없는 동쪽동 1층에는 조리실, 작은 식당, 창고, 준비실, 그리고 또 작은 창고 등 여러 번 구불구불한 복도로 이어져 있어 약간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다. 중앙동이나 서쪽동과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도 유마에게는 매력적이었다. 특히 흥분되는 점은 창고실 바닥에 튀어올라온 문을 발견했을 때이다. 트랩문이라고도 불리는 마룻바닥의 문은 그 존재만으로도 비밀스러웠다. 그의 모험심이 크게 자극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나중에 사토미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유마는 삼촌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열쇠의 유무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층에 비하여 2층에는 4개의 객실이 있을 뿐이었다. 코무로 저택 내에서 가장 재미없는 구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쪽동은 달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유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2층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다락방이었기 때문이다. 3층이 있는데도 말이다. 엉겁결에 유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건 그의 착각이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동뿐이고 나머지는 2층까지밖에 없다. 게다가 그가 못 보고 놓친 것이 있다.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서쪽동에도 지붕창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락방에는 여러 개의 택배 상자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자세히 보면 크기도 인쇄된 글자도 분류에 따라 다르다. 같은 곳에 있는 상자 안에는 아무래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다. 다만 어려운 한자나 영어의 표기가 많아 유마는 읽을 수 없었다. 그래도 택배 상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일단 예상이 된다. 삼촌이 손을 댄 장사가 실패한 결과 떠안게 된 재고더미. 이 생각은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삼촌은 이번에 이런 상품을 샀는데 이거 진짜 잘 팔릴 거야 라는 말을 벌써 여러 번 해왔었다. 분명 이 상자 안에는 전혀 팔리지 않았던 상품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잡다하게 쌓인 택배 상자가 창문을 막은 탓에 다락방은 꽤나 어두컴컴했다. 게다가 상자와 상자 사이를 걸으면 약간 미로에 들어온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게 재미있었는데 조금 무서워졌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숙하고 좀처럼 방의 반대쪽에 도착하지 않는 것도 묘하게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린 것은 가는 방향 쪽으로 차례차례로 나타나는 택배 상자의 덤이었다. 앞쪽에 쌓인 상자의 그림자에서
어젯밤 이 집안을 서성거리던 그것이 불쑥 얼굴을 내비칠 것만 같아 어쩐지 기분 나쁘다. 지금은 아침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다락방의 어두컴컴함은 전혀 괜찮지 않게 한다. 그것은 조금만 어둡기만 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제멋대로의 상상을 그만해버린다. 이 방만큼 그것이 좋아할 장소는 없다고 어느덧 확신하고 있었다.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아니 원래 어젯밤 소리의 정체도 사실은 모르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도중에 되돌아가면 코무로 저택을 샅샅이 살핀다는 처음의 목적을 한심하게도 내던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 이대로 탐색을 멈춘다면 서쪽동 2층의 다락방이 어중간하게 수수께끼의 장소로 남게 된다. 이왕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 방의 서쪽 끝부분까지 일단 가야겠다고 유마는 결심했다. 거기서부터는 의외로 빨랐다. 택배 상자의 미로를 3번 정도 돌자 다락방의 서쪽 벽에 도착했다. 재미있는 것은 도중에 갑자기 네모난 벽돌 기둥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게 대체 뭐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다락방을 꿰뚫는 듯이 있었다. 이 아래는...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벽난로다. 기둥에 보이는 것은 서쪽동의 1층 응접실과 부인방의 경계에 설치된 그 커다란 벽난로 굴뚝이었던 것이다. 다락방으로 돌아올 때도 빨랐다. 여전히 택배 상자의 그림자는 조금 겁이 났지만 안쪽으로 갈 때만큼은 아니었다. 익숙해진 것도 있었지만 드디어 남은 것은 중앙동의 3층과 옥상이라고 생각하니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유마는 2층 홀까지 다시 와 사토미의 침실 앞에서부터 쭉 뻗어나가는 계단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여기를... 누군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절로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그것이 지금도 3층에 있진 않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망설여진다. 만약 위에서 날 기다리면... 그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만다. 유마는 그것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걸 알 리가 없다. 그러니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역시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다. 계단은 중간에 한번 완전히 꺾여 있었다. 갑자기 어두컴컴해져서 서쪽동 2층의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유마의 예감은 맞았다. 그러나 그가 서쪽동의 2층과 똑같은 공간을 예상했지만 크게 빗나갔다. 계단을 꺾어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3층에 깔린 어두컴컴한 어둠이 왈칵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다. 저절로 걸음이 멈춰졌다. 여기 위는 다락방인가? 밑에서 보면 다른 방에 비해 햇살이 별로 비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것이 다락방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과 멈춰야 한다는 불안감이 번갈아 유마를 흔들었다. 어떡하지? 아무튼 이대로 방치해두면 오늘 밤은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다고 강하게 느꼈다. 그래서 천천히 나머지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갔다. 계속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아팠다. 그러나 그 아픔을 잊게 하는 광경이 유마의 눈앞에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중앙동 3층 다락방에는 수평으로 된 목재와 비스듬한 목재가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다. 그것들이 높은 천장을 지탱하고 있었고 목재 사이로 지붕창이 보였다. 거기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흔한 다락방이 아닌 불가사의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비밀기지. 갑자기 유마의 내리를 스치는 이 장소에 어울리는 말이다. 그 덕분에 계단을 다 올라가 3층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공포심은 누그러져 있었다. 다음으로 그의 눈길을 끈 것은 거기에 놓인 낡은 가구류였다. 삼촌이 놓아둔 것이 아닌 전 소유자인 코무로 토쿠야가 놓아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고 보니 아래층에도 낡았지만 가치가 있어 보이는 가구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것들도 전부 원래부터 코무로 저택에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넣어둔 가구도 비싼 것일까? 그 사이를 지나가며 바라보지만 물론 유마가 알 수는 없다. 단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됐다면 벌써 삼촌이 팔아치우고 말았을 것이다. 자신의 상상에 문득 웃음이 나올 뻔했을 때이다. 눈앞에 침대가 보였다. 이불은 없었지만 아직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근처의 옷장 안에는 어쩌면 담요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자나?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무서워졌다. 금방이라도 가구 뒤에서 의문의 그것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서 순간 주위를 둘러본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나무 사다리가 보였다. 낮은 하얀 울타리로 둘러싸인 옥상으로 가려면 저걸 사용하면 된다. 수많은 수평 목재와 비스듬한 목재가 교차하고 있는 어릴 적 상상 속 공간 같은 다락방 안에서 하늘로 쭉 뻗은 사다리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비쳤다. 그것만이 실물처럼 느껴졌다. 그런데도 유마는 새아버지 집의 옥상을 떠올리고는 얼른 눈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가장 잊고 싶은 새아버지와의 대화가 금세 머릿속에 그려졌다.